전남 서부권에 이어 전남 동부권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수 선원과 순천 주점을 중심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유족들은 진실 규명 작업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훈군이 드론 핵심 부품의 국산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드론 사업은 4,500억 원 규모지만 부품 국산화율은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작업 현장에는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서부권에 이어 이제 전남 동부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 중으로도 감염될 만큼 전염력이 강해 동부권 보건소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선별진료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수에서 오미크론이 전파되기 시작한 건 지난 9일. 여수를 방문한 목포 60대 선원이 확진된 이후 여수 국동과 봉산동 일대 선원들을 중심으로 오미크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선원과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퍼지던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지역사회에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9일 이후 여수에서만 66명이 넘게 확진됐는데 이 중 70%가량이 오미크론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제와 어제 23명의 확진자가 나온 순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조례동의 주점을 방문한 18명이 연쇄 감염됐는데 모두 오미크론 확진이었습니다. 증상은 경미하지만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방역당국은 자신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오미크론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만간 확진자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15분간 밀접 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된다고 했는데 3분 정도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했는데도 감염이 되더라고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만큼 덴탈 마스크 대신 KF94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타 지역 거주자를 만난 뒤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PCR 검사를 받거나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시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논의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미리 알려지면서 광양시의 인구가 3일 만에 1,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3차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소식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알려진 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관외 전입자 수가 1,07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장 전입이 의심된다면서도 고육지책으로 6일부터 10일 사이 신규 전입한 이들 가운데 오는 6월 30일까지 전입이 유진 시민들에 대해서만 추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의결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일부 시의원이 SNS에 알리면서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MBC가 보도한 선별진료소 공무직 간호사 수당 미지급 관련해 순천시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선별진료소에 상시 근무하는 공무직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급하지 않은 위험 근무 수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시적으로 선별진료소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 등 공무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위험 근무 수당 등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들과 지역사회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여순 사건 특별법.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드디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70년 넘게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던 유족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진실 규명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로 89이 된 김세인 할아버지.
여순 사건이 일어났던 1948년 당시 24살이었던 형은 집에 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간 뒤 행방불명됐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한을 품고 살아온 지 벌써 70여 년.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지금이라도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나 살았을 때는 형님이 왜 죽었냐 그걸 알고 싶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는 피해 신고 창구가 운영됩니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 조사를 수행하는 인력은 여수와 순천이 각각 5명, 군 지역은 2명씩에 불과해 적게는 수백 건, 많게는 1000건이 넘는 조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를 총괄하는 전라남도는 일단 접수 상황을 지켜본 뒤 인력 충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족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닙니다. 한 10명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조사위원을. 근데 그게 5명을 조사위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제 이제 교육을 받고 기억 속도 희미하다 보니까 제대로 조사가 될란가. 특히 고령이나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여순 사건이 남긴 상처와 트라우마로 신고 자체를 주저하기도 해 유족회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번 다시 그 이름조차도 듣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설득도 하고 74년 만에 이루어지는 진상조사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국무총리와 유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여순 사건 명예회복위원회는 내일 서울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군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드론 핵심 부품의 국산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전라남도의 2022년 제1차 연구개발 기획사업 가운데 시군 주도 연구개발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8개월 동안 전남 테크노파크와 드론 부품 국산화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드론 부품 국산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부에 내년 국고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드론 산업은 지난해 4,500억 원 규모로 4년 만에 6배 이상 성장했지만 부품 국산화율은 40%를 밑돌아 국산화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여수시가 웅천 지역에서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 6차 조사 결과 웅천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와 생활용 숙박시설 분양권 점내와 관련해 편법 증여 등의 위법 행위 의심자 40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매매 대금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 같은 특수 관계인과의 금전 거래 등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24명은 세무서에 분양권 명의자와 매매 대금 입금자가 달라서 명의 신탁이 의심되는 16명은 경찰서에 각각 통보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조합원 아파트와 웅천 지역 생활용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 신고 건 가운데 프리미엄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된 56건, 122명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가 대선 승리를 위한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산하의 균형성장위원회는 오늘 순천에서 상임위원장 임명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통해 균형 발전과 동반 성장을 이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외교특보단도 오늘 순천을 방문해 해외 취업, 유학 등을 주제로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지만 추위가 계속됐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내일 전남 전역과 광주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여전합니다. 여수가 영하 1에서 7도, 순천이 영하 5에서 9도, 광양은 영하 3에서 9도, 고흥은 영하 7에서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5에서 8도, 목포는 영하 5에서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일교차도 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데요.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화재 사고에도 경각심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현대사무중공업의 모기업인 현대중공업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안전망은 없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 협력회사 노동자 홍모 씨가 추락한 사다리입니다.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내려갈 수 있는 좁고 어두운 통로를 홍 씨는 조명 몇 개에만 의지한 채 내려갔습니다. 20m에 달하는 높이지만 주변에 추락 방지 안전망은 없었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노동자도 이동할 때 위험한 곳이지만 당시 현장 작업자 4명 가운데 홍 씨 등 2명은 업무에 투입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추락 방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었고 배를 만들고 있는 탱크가 거의 다 유사하게 비슷합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별개로 사고 현장에 조명 밝기는 법적 기준을 충족했고 그물망 설치도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유조선의 화물창 도장 작업에 대해선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그 안전공단을 통해서 2차 현장 조사 진행을 지금 하고 목격자라든가 참고인 진술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5월 현대사무중공업의 모기업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도 비슷한 추락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추락 방지 안전망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덕연동 송부아파트 주민 1동 95만 1,000원, 생목 벽산 아파트 주민 1동 60만 원, 부영 1차 아파트 주민 1동 60만 원, 고흥군 봉래면 대동식당 최은임 30만 원, 순천시 덕연동 부영 2차 아파트 201동 주민 1동 29만 6천 원, 고흥군 동일면 대영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여천동 내동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율촌면 가장리 송정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해룡면 서가마을 주민 1동 14만 원, 여수시 대교동 사통 주민 1동 12만 7천 원, 여수시 봉산동 성실 종합사무가구 10만 원, 꽃길 주유소 5만 원, 둘레길 산장 5만 원, 대교동 사통장님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순천의 한 시장에서 소매치기로 현금을 훔친 8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최근 순천의 혼잡한 전통시장에서 군고구마를 사는 척하면서 상인의 앞치마에 들어있던 현금 170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8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14년 전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0년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의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구례와 곡성 등 4개 시군 피해 주민들은 조정안이 신청액의 48%에 불과해 기대에 못 미치지만 소송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배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를 받은 서울시는 이번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